후원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코어 다섯 번째죠. 이제 후원, 팔로우업, 팔로우스루인데요. 만남과 초대가 있고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후원을 해야 돼요. 이 후원이 몇 프로 비중이라고 생각되냐면 한 50% 정도의 비중이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러니까 이 후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로우업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만나서 사업 비전을 업시키는 걸 말씀드려요. 계속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사업 비전이나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업되게 돼 있어요. 그게 팔로우업입니다. 48시간 내에 내가 첫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2, 3일 안에는 꼭 이렇게 좀 다시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되면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화로 보통 대부분 만남과 초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실 때 전화로 너 애터미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전화상으로는 어떤 정확하거나 아니면 풍부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애터미 아냐? 이 한마디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속에서 이 만남 자체가 아예 안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섣불리 이런 식으로 그분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기회도 되지만 그분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 혹시 이 애터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안 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한두 번의 기회 속에서 캐치가 됐을 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영영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섣불리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요. 대화는 뭐 보고 해야 되냐면 얼굴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목소리만 가지고 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정보가 없을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꼭 얼굴 보고 어디에 만나자 하는 약속만 전화로 하시면 돼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사업이 아니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가서 만나서 애터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서 애터미 사업만 하는 이야기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후원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질적, 인적 후원이 있고 시간적인 후원이 있고 정신적인 후원이 있는데 후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폰서가 파트너를 도와줄 때 포인트 지원하는 것 정도,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일부고요. 그것도 뭐 제품이라든지 또 금전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식사라든지 커피 대접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물질적인 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후원. 우리는 바이너리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인맥을 두 라인으로밖에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맥을 파트너 라인으로 가입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인적 후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소비자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STP라든지 미팅이라든지 또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곳에 또 같이 후원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자가 또 되시면은 강의도 또 해드리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후원인데 이 세 가지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스폰서님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 정신적인 후원, 최종적인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후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PB만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사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상으로 정신적인 후원자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꼭 내 위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 위가 아니고 그 위가 아니면은 또 그 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로 잡고 가면서 본인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꼭 있으셔야만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 많은 부분이 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정신적인 후원은
리더가 리더십이 있어야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후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스폰서는요, 뭐 포인트 지원은 좀 하는데 인적 후원을 안 해줘요. 인적 후원이 좀 잘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스폰서는요, 물질적 인적 후원은 조금 못 하시는데 시간적인 후원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조건,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라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부분을 잘 못 해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스폰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날이 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좀 성장을 하시다 보면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후원을 잘해주네 못해주네 이러면서 스폰서분한테 불평불만하고 저 스폰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스폰서의 존재니까요. 자, 이 후원 종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후원 중에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특기가 있으시면 돼요. 다 잘하시는 분은 제가 이때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특기, 나는 뭐라도 잘하겠다, 그 한 가지만 있으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원의 종류 알아봤고요. 시간이나 거리나 횟수나 비용을 계산하시면 안 돼요. 후원하실 때는 이건 투자예요. 여러분들께서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할 때 먼저 선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먼저 선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업은 선투자를 하면서 애터미는 이런 부분을 막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2시간 걸리던데요. 거기 뭐 30km 넘던데요. 어제 그저께 이번 주 뭐 한두 번 갔어요. 거기 가면 톨게이트비가 얼마고, 만나면 커피 사주고 뭐 이러면 얼마고, 밥값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후원이 안 돼요. 예.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계산을 하고 이 파트너분을 만나서 후원을 하다 보면요, 내 얼굴에 딱 쓰여지게 돼 있어요. 나 계산하고 왔어요. 그런 게 딱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분들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요, 우리는 오감으로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끓김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도 못한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나 거리나 횟수나 비용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 예. 첫인상으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을 이제 후원을 해요. 파트너의 인맥이든 내 인맥이든 간에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분의 어떤 그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첫인상, 어떻게 보면은 좀 첫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저분 그 모시고 온 분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첫인상으로 따지면요, 저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안 하는, 애터미라는 이런 다단계 완전히 고정관념 가지고 있었고, 이거 안 합니다 이랬던 사람이고, 저는 절대 안 할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절대 안 할 사람인가요, 지금? 저 총장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처음에 볼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예단 금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스폰서가 경청하는 자세로 하셔야 되지, 가서 내가 후원을 한답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앉혀놓고 내가 1시간 2시간씩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후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 혼자 독백하고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청하는 게 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니즈 파악을 먼저 하고 이분이 어느 정도 단계,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사업적인 부분까지 보러 왔는지, 그리고 제품도 어느 쪽이 뭐 뷰티 쪽인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쪽인지 조금 파악을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뭔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이런 부분 다 계산을 하고, 그런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을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절대 그분 다음부터 만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소비자 그런 말도 안 돼요. 소비자가 될지 사업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자, 입삼기칠 아시죠? 사자성어 내 입은 삼, 그것도 질문으로, 귀는 칠로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배려는 그분한테서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행위예요. 그분이 거절을 하는 거는 그분의 마음이지만 내가 초대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시킬 사람이 아니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는 뭐냐면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꼭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어떻게 보면 그분 시간 없잖아요. 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을 좀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만나러 갔어요.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고 그분이 또 너무 경청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딱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는데 이 옆에 모시고 오신 분이 이렇게 하던 자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게 이제 자신이 없는 행위거든요. 뭐냐면은 너 그때 그날 시간 돼? 시간 없지? 너 그때 회사 일 바쁘지? 막 이러면서 올려놓은 사람을 막 오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나가 계시라고 이럴 정도로 뭐냐면 그분은 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만큼 중요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제가 벤처기업을 하다가 지금 15년 만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아우 서재영 사장님 바쁘시니까 그냥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는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그때 와서 딱 그 감을 딱 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나 다음에 본인이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단 한 번의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어떤 니즈에 맞는 또 그분의 어떤 비전에 맞는 꿈에 맞는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꿈을 성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일만 하시면 돼요. 우리 일은 뭐냐?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사업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성공할 때 끝까지 후원하는 게 끝까지 이제 사업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끝까지 후원하는 게 팔로우 스루예요. 팔로우업은 대개 이제 소비자나 초기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팔로우 스루는 이제 사업자를 끝까지 우리가 팔로우 스루를 잘해야 우리가 골프 같은 경우에 팔로우 스루를 잘해야 공이 멀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뎁스라인과 이런 PB라든지 시간적 지원은 생장점 위주로 이게 이제 생장점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리면 생장점 말고는 쌩까버리고 완전히 완전 남의 식구 취급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어떤 이런 PB라든지 시간적인 이런 지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주라는 위주, 생장점 위주지 다른 분들을 후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생장점이에요. 자기 몸을 여기 우리 미팅도 있잖아요. 지금은 줌으로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인터뷰라든지 서울 같으면은 양재라든지 대전이면 대전 대전에 있는 세미나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아니면 센터로 또 이렇게 조회를 하러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면 미팅하러 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생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가 안 돼.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 몸을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애터미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대가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분이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결단하고 팀워크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생장점이에요. 변화를 결단해야만 팀워크를 맞출 줄 알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팀워크를 잘 모르다가도 애터미 인이 딱 되고 나면 이거는 팀워크 비즈니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결단하고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점점점 익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움직이게 되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생장점이에요. 식물은 생장점이 있어도
있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생장점이 있어서 계속 위로 성장을 하는 거죠. 애터미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자라는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이렇게 쭉쭉 계속 뻗어나가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글로벌 우리 100개국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밑으로 파고 내려간다고 해서 드라이빙 뎁스라 그래요. 자, 나의 사업점, 내 성장보다는 파트너, 생장점을 키우면 내 사업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크겠다. 내 포인트만 자꾸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생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장점 파트너의 코드가 내 코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요 지속적으로 또 거점을 마련해서 지역별로 또 거점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끝까지 후원하는 게 후원인데요. 계속 뭐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고 3개월 기준으로 하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늘어나고요. 지역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넓혀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넓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본인이 처음에 하던 처음 자기 거주지에서 지역이 넓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어떻게 보면 좀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덜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지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넓어지는 지역까지 여러분들께서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팀워크로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팔도를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역이 넓어지지 않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이 넓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이 안 되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좀 몇 번 하다가 힘드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팀으로 하게 되면은 팔도 어디든지 다 후원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넓혀지게끔 속도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133 하루에 3번 이상의 미팅을 3개월 지속하면 뭔가 돼 있는데 뭐가 돼 있더라? 100일 100만 원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우리가 30명이라는 소비자 아니면 내 명단이 있어야 되는 3개월 이내에 이 30명을 확보를 하십시오. 근데 이게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내 인맥, 스폰서의 인맥, 또 파트너가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 해서 3개월 동안에 채워보십시오. 한 달에 10명씩, 10명씩, 10명씩 이런 식으로 30명 정도를 채우면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한 10명, 그러니까 좀 내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분들 1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분들 10명. 꼭 이렇게는 안 떨어지지만 대략 이런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순번을 매겨가지고 월요일 날 만날 사람, 화요일 날 만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보시다 보면 총 70회 정도의 미팅이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 70회라는 거지 꼭 70회여야 되느냐? 캔슬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만나는 노력을 내가 스케줄표에 미리미리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만나러 갈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만나러 갈 사람이 적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라고요. 애터미 활동 실패. 왜 그러냐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막 급하게 막 만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획하에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에서 만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정기적인 후원,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끝까지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시고 133 스케줄표에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맡기셔야 됩니다. 133의 원리는 뭐냐면은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에펠탑이 처음에 이제 에펠이라는 사람이 정부 지원도 받고 자기 사비도 틀었대요. 이 에펠탑을 세우는데 세우고 난 이후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철거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세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뭐야 이거 이 아름다운 파리에 저 철 흉물이 들었었다 이러면서 파리 사람들이 막 비호감으로 봤대요. 저거 언제 철거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만국박람회 기념으로 지어가지고 언젠가는 철거될 운명이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호감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저 치우지 맙시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파리 하면은 랜드마크로 파리 에펠탑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호감도 자주 보면 호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십시오. 애터미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이 좀 이렇게 좋은 분들, 호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또 생각이 새로운 거는 또 일단 조금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호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게 같은데 이런데 이제 자주 이렇게 가니까 커피 한잔 하세요. 처음에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러다가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가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바뀌게 된다는. 그래서 나오신 사업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세탁소 하시는 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순 노출 효과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3 일정표를 저희도 처음에 적을 때는 없었어요.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쭉 채워 넣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뭐 10명, 그죠? 한 달에 한 10명 정도로 그냥 계속 그 10명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다가 그 15명 또 열심히 만나다 보니까 20명 정도 되다가 그 20명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30명, 40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바빠져요. 그런 어떤 임계점까지 여러분들 한번 미팅을 계속 잡아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다고요. 가서 내가 이분들을 만나서 오늘 계속 물건을 팔았다. 여러분들 계속 물건 팔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물건 안 팔아도 돼요. 제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역지사지 해가지고 이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내가 계속 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은 오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나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스팸 되지 마시라고요. 133 일정을 잡을 때 내가 스팸이 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그분한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익을 주는 그런 우리 사업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신적인 부분에 이익을 주셔도 되고요. 꼭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자, 양자택 2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 이거 아시죠?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양자택 1이 아니고 양자택인데 뭐냐면 사업자만 막 초기에 후원을 하는데 막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막 특히 남자분들이나 막 비전이 너무 좋아. 막 애터미 막 월 1,000만 원 금방 될 것 같고 막 이거는 무조건 너무 좋은 사업이죠. 맞죠? 근데 너 나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내 친구고 누구 주변에 오는 사람들 막 사업 시키려고 막 이러면요. 전부 다 도망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연락 안 받고. 그 매출도 없어요. 왜? 사업자 찾으러 다니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매출 제품도 안 쓰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제품 쓰고 싶은데 사업하라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그분이 삥 돌아가지고요. 우리한테 주문을 해요. 예. 저희 파트너하고도 같이 아는 분인데 어 아니 그분한테 쓰시죠. 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나한테 사업하라 부담돼 가지고 어떻게 좀 여기서 제품 사면 안 되겠냐.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어쨌든 그분 밑에 있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이거는 너무 이쪽으로 시소가 내려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품만 막 팔러 다니는 뭐냐면 초대가 안 되고 막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계속 팔러만 해요. 이분 생각에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PB 올려야지 PB 그래야 이거 뭐 수당도 올라오고 판매사도 하지 그러는데 판매사 정도 하실 때는 이걸 하셔도 돼요. 이런 정도로 일단 사업자보다는 제품 위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이 파트너가 나와야 되고 또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는데 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요. 아유 석세스 때 맨날 나 혼자고요. 라인 미팅 때 나 혼자고요. 뭐 또 한쪽은 스폰서하고 같이 하니까 스폰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한쪽에는 나오는데 또 내 소실적에는 없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제품만 막 팔러 다니고 초대라든지 이런 후원을 좀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이게 양자 조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내가 뭔가 왜 자꾸 이렇게 뭐 안 되지 그럼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짚어드리니까. 후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뭡니까? 요거는 법칙은 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임계질량의 법칙인데 크리티컬 매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금광개발 성공의 법칙과 비슷한 건데 금광을 이렇게 파던 사람이 끝까지 파다가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아이고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를 하고 가는데 딱 그 다음에 사신 분이 1m를 딱 팠더니 금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신의 거리거든요. 요 확신의 거리를 여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요거 다 됐는데 1m인데 이게 뭐냐면 임계점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럴 때 그때가 딱 뭐냐면 딱 깔딱고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구분응선입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데 그거 못 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금광을 캘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미팅을 하실 때 아까 후원 미팅을 하실 때 계단식 미팅을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서 애터미 그 다음에 또 만나 애터미 메아리도 아니고 애터미 계속 이런 이야기 제품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날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 너무 애터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애터미 이야기 안 해야 하자면 정말 참아가면서 막 오늘은 정말 결심. 저분 오늘 만나면은 애터미 이야기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간 날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 이야기 안 했겠어요? 우리는 참았는데 그분이 물어봐요. 궁금해. 오늘 왜 애터미 이야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FRM 아시죠?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 해가지고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직업 이야기, 직장 그리고 뭐 취미생활 이야기 뭐 그리고 돈 문제 뭐 이런 거 그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하다가 그분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죠? 그렇게도 한번 보내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막 가서 막 반나절 막 하루 정도 막 죽치고 앉아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장소에 너무 오래 그렇게 있으면 나도 힘이 빠져요. 진이 빠지고.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할 일 없나? 나를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내가 몇 시까지 있다 2시에 와서 내가 한 3시 반까지만 있다 갈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그분도 내가 너무 오래 눈치 없이 앉아 있으면 그분도 나를 꺼려요. 그런 것도 좀 서로 간에 좀 공지를 하시고 그래서 애텀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애터미는 비즈니스 관계, 애터미 사만 이야기하는 거는 비즈니스 관계고요. FRM 하는 건 인간적인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기 힐링데이도 했잖아요. 힐링데이도 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힐링데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계단식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 보시기 바라고요. 낚시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휘어졌죠. 휘어지면서 이걸 풀었다가 그죠? 풀었다가 소리 조금 줄여주십시오. 예. 요거를 풀었다가 밀고 당기기를 해줘야 낚싯대가 안 부러져요. 계속 당기면요 줄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놔줬다 당겼다 놔줬다 당겼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도 여러분 이거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실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여기 뭐 여기 아니면 뭐 안 될 것처럼 막 매달리면요 더 멀어져요. 이런 식으로 큰 대여 참치 보십시오. 이게 세계 최대 참치 중에 하나랍니다. 400kg 정도. 이런 것도 낚싯대로 낚아서요. 요거 낚싯대로. 이런 우리 사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원은 파트너의 인심을 사는 일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단식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의 인심을 사야 되는 거죠. 물건을 팔 일이 아니고 푸짐하게 베푸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베푸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베푸시고요. 그분이 힘들 때 힘도 대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신뢰. 박정수 임페리얼이 정말 애터미가 될까 말까?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업은 하긴 했는데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할 때 확실하게 결단을 한 시점이 뭐냐면 회장님께서 정말 본인도 돈도 없는데 파트너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의 파트너가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그분이 너무 좀 돈도 없고 이렇게 병원비가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회장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모르게 이렇게 병원비를 지불해 드리시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신뢰성 있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동했다는 그 마음이 끝까지 안 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아, 이분은 진심이구나. 우리의 성공을 정말 바라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 신뢰가 생길 때 여러분 인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소대나무. 여러분들 이 대나무 요 죽순 요거 있잖아요. 이 죽순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자란답니다. 3cm. 그러면 크는 거야, 안 크는? 안 크는 거죠. 근데 보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엄청난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5년째 될 때 하루에 30cm, 6주 만에 15m, 최대 25m까지 확 이렇게 자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양분을 끝까지 이렇게 축적하고 난 다음에 시작했을 때 확 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퀸텀 리프라고, 모소대나무의 퀸텀 리프. 때가 됐을 때 한순간에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도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심 얻은 게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인심 얻는 거지 제품 팔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후원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 후원을 받을 때 어떤 후원을 받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받는 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팔로업이 된다 그랬죠?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 파트너가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스폰서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셔서 파트너분들이 좋아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막 업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조직이 어쨌든지 간에 조직이 좀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예? 스폰서가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라인 사정을 잘 아는 애정 있는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산 씌우기 하면 안 된다. 자, 어떤 스폰서가 왔는데 그 스폰서만 오면 뭔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간질이 되고 분열이 되고 동기가 하락되고 왔는데 자꾸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다운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는 스폰서는요, 여러분들 그분한테는 후원을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니까 다 온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스폰서, 그분이 자꾸 오신다는데 그럼 내 사업 다 망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된다고요. 위에 있다고 스폰서 아니라 그랬죠? 자, 스폰서 파트너는 수직 조직이 아니에요. 내 상사가 아니라 말이죠. 동격이라고요. 동격. 노하우를 가진 분. 이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분이 스폰서예요. 윈윈 관계란 말이에요. 예. 스폰서가 스트레스 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스폰서님 오신다는데요. 그거는요,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유체이탈. 내 사업이에요?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산 씌우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산성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머리 안 되시려고 그러면 빨리 우산 쓰셔야 돼요. 이거 산성비 내리는 이런 스폰서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원 받는 사람의 자세는요, 당연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폰서님 이거 내가 포인트 올려주니까, 이런 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스폰서님한테 포인트 올려주니까 판매사 갔죠? 내가 판매사 가주니까 당신 스폰서님 팀장 되셨죠? 국장 되셨죠? 이런 생각. 그게 내 마음속에 높은 자세가 있는 거죠. 목이 뻣뻣한 거죠. 예.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죠. 이런 분은 뭐냐면 후원을 받을 때 현금 인출기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포인트 이렇게 후원하거나 이러면 이것밖에 안 준다 그러고, 우리는 왜 후원 안 해줘요?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인간관계를 맺는 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당연한 것도요. 여러분 제가 옷가게에서 어떤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시장에 가서 어떤 분한테 덤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시장에 무슨 전주시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야채 파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한테 이렇게 덤 주고 싶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는 분한테 하나 더 준대요. 예? 깎아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럼 어떤 분한테 안 주세요 그러면은 막 집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뺏어버린대요. 내놓으라고. 덤 안 주려고. 예. 막 이렇게 나 하나 가져갈래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후원을 받는 사람이 겸손하시고 낮은 자세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분한테 더 해주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명한 파트너라면요, 낮은 자세로 감사함을 알아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성공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낮은 자세로, 스폰서분이 시간을 냈잖아요. 스폰서분이 자기 돈 내가지고 톨게이트비 내고 기름값 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러 왔잖아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예?
여러분들만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낮은 자세로 처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성공적인 후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소비자분들은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 혼자만의 능력으로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부업자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자.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느냐. 애터미 사업이 조직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7명 정도 나와 함께 할 좌셋, 우셋의 리더를 찾는 게임이에요. 자, 이 찾는데 좌에 2번이 나오면 우에 3번이 딱 나오고 4번이 나오면 5가 딱 나오고 6번이 나오면 7번이 딱 나올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러면 너무 좋겠죠. 예,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 2번이 나오면 한참 있다가 3번이 나오고요. 2번, 3번이 나온 상황에서 4번, 6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2번, 4번, 6번이 나오면 좌와 우의 균형이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좌는 되는데 우가 안 돼요. 이러면서 울상이 커졌는데 여러분 4번, 6번이 나와가지고 커졌잖아요. 3번밖에 없지만 5번, 7번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 커졌네 너무 감사합니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아이고 좌는 되는데 우는 안 된대. 항상 불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거는 생각을 잘못해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자 이렇게 7명 정도가 설 텐데 아 좀 있으면 나올 거야. 긍정적으로 모소대나무처럼 아직 인계점이 안 찼구나 하면서 스폰서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불평불만에 있던 라인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요. 이 변화를 안 하시는 분은요. 자, 사업성장 체크리스트가 우리 가이드북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를 쭉 적어 월부터 2022년도에도 쭉 적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애터미 사업 성공의 바로메타. 요 바로메타는 뭐냐면 온습도계인데요. 온습도계는 1도만 바꿔도 팍팍팍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메타인데 여러분들 사업 성공의 바로메타는 뭐냐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인원이에요. 좌측에 몇 명이냐 우측에 몇 명이냐인데 이 계산을 안 하시고 이 척도를 모르시는 분은 막 많이 와 있는데요. 한쪽 라인에서만 사람이 막 많아요. 막 10명이 왔는데 좌측이 막 9명이고 우측은 1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균형이죠. 그러면 빨리 소실적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10명이래. 이거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인원을 바로메터로 여러분들 하시라는 거죠. 그럼 아직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조직이 아직 별로 드물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으로 이렇게 석세스 초대가 왜 안 되냐면은 제일 먼저 뭐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한 번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아이 또 이야기하기 좀 그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확신이 있고 비전을 더 키우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다 보면 막 생각이 나요. 아, 얘를 왜 내가 초대를 안 했지? 또 아니면 예전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한 사람이 아, 이번에 이 석세스 끝나고 내일 가서 당장 초대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또 열정으로 가득 차니까 거절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확신과 열정으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예. 거절 나 막 두렵거든요. 그런 분은요. 이런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열정을 일으키는 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하는데 뭐 한 번 봤는데 뭐 별 효과가 없어서 여러분 한 번만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요? 안 그래요.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몇 번씩.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3번 정도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한 배려를 또 하시는 분이에요. 너 시간 없지부터 해서 야 뭐 멀잖아 거기서 이렇게 멀잖아 뭐 이런 것부터 뭐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배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내려고 한다는 거는요. 뭔가 한번 심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확 땡기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심한 배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애터미에서 이런 배려, 겸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은 뭐냐면 막 내 빼는 거죠. 아,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사업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물건 잘 팔고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 극복하시기 바라고요.